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바입니다. 지금 반등이라고 부르는 집값, 이 상승세를 영끌이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는 말은 이거 빚을 끌어안고 그냥 그대로 돌진하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지금까지 올해 초반 거래량을 이끌었던 수요는 영끌이 아닙니다. 실거주 위주의 수요죠. 한마디로 집을 살 사람이 다 사버린 상황인데요. 주요 수요층이 빠져버린 상황에서 이제 영끌이 들어와서 마치 점령군처럼 앞으로 엄청나게 오를 집값을 바라보고 집을 산다? 영끌은 일종의 투자 수요에 해당이 되죠. 지금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투자 수요가 유입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대기 수요가 워낙에 적체되어 있는 상황에선 당연히 매수 심리는 높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실제 거래는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왜냐? 요새 반등이라는 분위기가 확대가 되면서 이건 일종의 정체모를 이상한 웨이브죠. 거의 가상 현실과 같은 기대 심리인데 집값이 미친 듯이 폭등할 거라는 믿음은 있어도 실제로 이걸 뒷받침해줄 거래량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건데 그냥 신기루가 되는 거죠. 결국 호가만 잔뜩 부풀려 놓고 배 두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입으로 들어가는 게 전혀 없는 헛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나마 부동산 정책이 금리 부분에서 많은 역할을 해줘서 부동산 연착륙을 유도를 했지만 이젠 아주 싸늘하게 돌아서는 형국이고요. 정책 금리도 계속 오르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동시에 시중은행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과는 엇박자, 실제로 주담대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기 때문에 영끌이 움직이기에는 상당히 제약이 많은 거고요. 일반적인 주택 수요도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호재가 없는 주택 시장이 마치 완전히 반전을 이뤄서 새로운 집값 상승세라는 형국을 열어놓은 것 같지만 일단 주택 사업 자체에 호재도 없어요. 집값이 과대하게 오를 것이라는 메리트도 현실적이지 못하고 지금까지 근근히 집값을 버티게 했던 규제 완화도 더 이상 주담대 실익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냥 하반기는 나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팔고 나가야 하는 매도자들 눈치 싸움이 시작이 된 거죠. 지금 시장에선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고요. 6월보다 7월이 거래량 축소, 그리고 8월은 더 떨어지게 될 겁니다. 게다가 매물도 증가 추세에 있고요. 매도자들이 방어벽을 치기 위해서 호가를 높이면서 집값 반등장을 만들어 가려 하지만 누가 이 상황에서 잔뜩 독이 오른 집값 제대로 치르고 집을 사려 하겠습니까? 계약서 잘못 쓰면 완전 호구가 되는 건 기정사실인데 그러니 매도자끼리 머리 터지게 돼 있는 겁니다. 출혈 경쟁, 뭔가 매물이 빠지는 거래가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지게 되면 거의 경쟁적으로 던지는 가격이 나오게 될 겁니다. 빨리빨리 뭔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가 안 나오면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갈수록 개인 유동성에 빨간불이 들어오게 되면 하반기는 그냥 나락으로 가는 집값들이 줄줄이 쏟아져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 지금 살짝 한 타이밍 죽이고 지켜보는 분들이 위너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 부동산의 선제적 지표, 그냥 바로바로 적용이 되는 샘플이죠. 모기지 금리 주택담보대출이 사상 최대 7.23%를 찍었습니다. 기존 3%대 사상 최저에 밑돌 정도로 금리가 낮았는데 이거 거의 2배 정도에 이르는 금리로 가고 있다는 거죠. 결국 미국 주택시장이 한번 휘청거릴 가능성이 있고요. 결국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직격탄이 될 겁니다. 결국엔 기승전 제롬 파월인데 오늘 밤에 있을 미국 중앙은행의 잭슨 홀 연설에서 다시 한번 강경한 어조로 긴축을 강조하게 될 것 같습니다. 추워도 기준금리 동결하거나 내릴 생각이 없다는 거죠. 이건 지금 중국 부동산 위기와 맞물린 위안화 약세를 그대로 코너로 몰고 갈 카운터펀치가 될 것 같고요. 결국 킹달러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중국과의 경쟁 구도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들어가 있죠. 이런 분위기 미국 증시에서 미리 다 읽고 있어서 나스닥 지수 줄줄이 떨어지고 있고요. 매파적인 미국 중앙은행의 입장은 변하기 힘들 겁니다. 우리나라 은행채 그리고 금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국채금리도 지금 어마무시 오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하반기 집값은 우리가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하락장을 보게 되는 타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차라리 원가 상승분 때문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분양단지 먼저 잡으려는 수요가 분양가를 더 밀어 올리고 있고요. 아마 매매 시장 집값 폭락이 절정에 달할 즈음에 분양가 상승세가 멈추게 될까요? 그 정도로 구축 시장 매매 수요 웨이팅이 길어지게 되면 분양 시장은 반사의 이익을 얻을 수 있어서 계속 분양가 펌프질을 할 겁니다. 그러나 매매가 폭락 양상이 아주 심각하게 진행이 되면서 분양가 상승은 멈출 수는 있어도 다시는 이전의 분양가로는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서울권에서 가깝다는 이유로 광명 분양시장만 봐도 거의 직전 분양단지 대비 2억씩 분양가를 올리고 있죠. 정말 크레이지 모드로 가고 있습니다. 서울은 말할 것도 없고요. 사정이 이러다 보니 사람들 마음이 급해지는 겁니다. 통장을 키워온 분들 중에선 이러다 2, 3억 더 주고 집을 사게 되겠다는 쫓기는 수요가 청약 경쟁률 자체를 엄청나게 밀어올리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한마디로 2023년 하반기는 아비규환의 대시대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절대 서두르지 마시고 가장 핵심적인 공급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강남에서 1300세대 규모 공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약이 조심스러워지는 요즘 가격대가 파격적일 가능성 높아서 관심을 가져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게 그냥 밋밋한 입지에서 나오는 공급이 아니죠. 지금 가장 뜨거운 곳이라 할 수 있는 서초 쪽 분양이라는 얘기인데요. 주변 개포자의 프레지던스 매매가는 8사제곱 25억을 찍고 있어요. 최고가 29억에서 내려온 수치인데요. 이런 곳에서 공급 물량 1300세대가 풀린다는 겁니다. 일단 여기에 진입을 원하신다면 민간 분양 미친 가격 지불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틈새로 입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바로 서초구에 위치한 염곡지구입니다.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는데요. 당초 2019년에 도시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야심차게 개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었죠. 서울시에서도 염곡지구는 복합개발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교집합적인 캐릭터를 만들어서 아주 다양한 도시개발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염곡지구는 주거 포인트가 방점이고요. 당초 계획대로 공공분양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공급 규모는 당초 1300세대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요. 상당히 대규모 물량이죠. 특히 염곡지구는 R&D 사업, 그러니까 연구개발 특구로 확실한 정체성을 가진 지구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중 공공분양단지 주거 형태는 복합개발 안에 들어가 있는 공공주택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기존 세곡지구, 내곡지구 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아파트를 공급한 히스토리가 있어서 이런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급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당시 세곡, 내곡지구 개발은 강남이었지만 주변 아파트 시세 대비 거의 반값 수준에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죠. 내곡지구 서초 포레스타는 지금 거의 15억에 육박하는 시세 보이고 있습니다. 당시 분양가 5억 선이었어요. 엄청난 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세곡, 내곡지구 신규 분양은 아파트 자체만 보더라도 엄청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강남이라는 입지 유전자를 그대로 이렇게 간직하고 있어서 앞으로의 단지 경쟁력이 충분히 가늠이 될 수 있는 연곡지구라 볼 수 있겠죠. 최근 수방사부지만 해도 미친 경쟁력을 보였잖아요. 그리고 고속강일 3단지, 토지 임대 부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공존의 히트를 기록했죠. 이렇게 공공분양이 치고 나가기 시작하니 나머지 분양 물량도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연곡지구는 아주 절묘한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입지 환경을 보면 제일 가까운 역이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 숲, 양재동과 개포동 사이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도보로 10분 정도면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초역세권 단지. 서초에서 이 정도 역세권이면 거의 대박이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도로망도 그냥 단지와 붙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양재 IC가 활처럼 팽팽하게 전역으로 뻗어갈 수 있는 시원한 도로망을 펼쳐놓고 있습니다. 아마도 공공분양 단지 중에 전혀 밀리지 않는 최고의 분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주변 학군도 양재 쪽에 위치한 학교가 비교적 가깝게 자리를 하고 있고요. 초등학교가 그렇게 가깝지 않은 게 흠일 것 같네요. 주변 숲새 풍성한 편이고요. 그리고 주변으로 서울의 가장 핵심적인 입지들과 소통 능력이 뛰어난 입지 가지고 있습니다. 염곡지구도 확실한 서초구 경계선상에 있으니 가장 편리한 강남의 입지적인 인프라 누릴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겠네요. 몸값이 한정없이 높아만 가는 강남의 집값에 대해서 그래도 현실적인 접근이 가능한 곳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양가는 지금 민간 분양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바람에 정책적인 분양가 나올 것 같고요. 주변 시세 대비 반값 아니 더 나가서 반의 반값으로 나올 정도로 존재감이 뚜렷한 가격대로 나올 듯 합니다. 아무튼 그래도 흔치 않은 기회일 수 있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혼조세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움직이셔야 할 때입니다. 집값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전환점이 될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 적금 불가 집값 언터처블이 돼서야 되겠습니까? 정말 강남 아파트들이 잔뜩 긴장해서 후덜덜할 수밖에 없는 또 입지가 좋은 곳에서 알짜 공급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게 좀 많아져야 하는데 정말 눈꽃만큼 나와서 아쉽죠. 하반기 부동산 시장 잘 체크하셔서 로드맵 설정 잘 해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